이제 오늘 할 이야기는 일본이 불교 국가였다는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말하는 일본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옆나라 일본은 우리 땅이었다고요. 1900년도까지 전부 다 우리나라 땅이었다고. 일본이 아니라고요. 왜도 아니라고요. 제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까지 올렸던 많은 동영상을 다 이게 비공개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정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여러분들한테 그걸 이해시키는 게 너무 힘든데, 오늘은 루이스 프로이스가 쓴 임진란 때 이 사람이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고문이었다고요. 이 사람이 일본사라는 책을 썼다고. 그 일본사라는 책 중에서 한글로 이렇게 번역된 책이 두 권이 있어요. 요거는 한글로 번역된 책이 임진란의 기록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지금 종교는 일본과 같다 그랬죠. 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한국이 과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고려였는지 조선이었는지 그거 구변을 못해요. 그런데 고려였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지금 종교는 일본과 같다 했잖아. 근데 이들은 석가모니와 아미타부를 숭배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종교가 불교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도 불교라고 그랬는데, 제가 말했던 어제 그 내용부터 이야기. 그런데 그 도쿄라는 게 외관상으로 유럽식 건물 같았으며, 유럽인인 우리가 보기에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일본사를 썼다는 사람 포르투갈 사람이 본 거야. 포르투갈 사람이 보고 이게 유럽인이 우리가 보기에도 아무런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을 유럽풍으로 쌓았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유럽 사람이라는 증거 아니야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유럽 사람이라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섬나라가 아니었다고, 반도국가였다는 이야기가 써졌단 말이에요. 세 번째, 우선적으로 해상을 통한,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가 육로로 침입을 해요. 육로로. 그 이유는 뭐냐면, 육로로 침입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우선적으로 해상을 통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내륙 깊숙이 있는 지방 출신 제후와 영주들은 선박이나 수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그래. 이거야 지금. 아니, 섬나라라면 어떻게 선박이 없이 되냐고. 깊숙이 있는 나라들은 여기 써있잖아. 아까 선박이 없다고. 순조로운 항해를 위한 어떤 필요 수단이나 장비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섬나라에서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섬나라가 아니고 반도국가라고 써졌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옆에 있는 그 섬나라 일본은 그냥 1900년도까지 우리나라였다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였다고. 그게 여러 가지 문서에 써졌어요. 그 이야기 아니야. 일본이란 나라가 현재 일본이란 나라, 일본이 그 일본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뭐 일본하고 독도 가지고 싸우고 하는 건 전 세계가 그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이다드 토바고라는 이 섬 있죠. 요 섬이 바로 유마주예요. 그 유마를 한국말로는 유마주라고 그러고 유마라고 그러고, 일본어로는 그게 아리마예요. 근데 여기가 아리마라고 써졌잖아요. 지금 현재 일본 아리마 온천 유명하잖아요. 아리마죠. 여기 아리마라고 써졌잖아요. 요 도시 이름이 아리마예요. 그리고 이 섬 전체를 아리마 섬이라고 불러. 심유경이하고 소서행장이 임진왜란 중간에 여기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담판을 지으려고 가요. 두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중간 과정에서 아리마란 지역을 가고 있어요.
1592년 6월 29일 날 명나라에서 출발해요. 1592년 6월 29일 날. 자, 1592년 8월 30일 날 평양회담을 하고 1592년 말에 12월경에 일본에 도착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가 1593년 7월이나 8월경에 다시 중국에 도착을 해. 그러니까 총에서 얼마 걸렸냐면 14개월 걸렸어. 지금 중국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같이 돌아오는데 14개월 걸렸다고. 그래서 상해에서 배를 타고 오려면 어느 정도 걸리냐면, 배로 가니까 여기 북경에서부터 여기 운하가 뚫려 있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요 상해로 와요. 운하가 있으니까 상해로 와가지고 여기서 배로 가면요, 어디를 가야지 갈 수 있냐면 남극 근처를 지나가야 해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내가 어제 거기에서 여기가 그 도쿄가 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사우란 섬이 한쪽은 오사카고 한쪽은 도쿄라고. 여기 바하마의 수도라고. 이 바하마가, 여기 바하마가 대마도라고요. 가르쳐 주면 확실히 외워두세요, 머릿속으로. 딴짓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 똥이야, 똥, 쓰레기야. 그거 다 비워내지 않으면 절대로 진실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여기를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점이 여기예요. 여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 저기를. 여기가 유마라고요. 자, 유마주를, 자, 여기를 거쳐야지 간다고. 그래서 아까 남극 주변을 돌아서 이렇게 가려면은, 여기까지 하려면 최소한 6개월 걸린다고. 최고 빨리 잡아도 6개월 걸린다고요. 그 당시에 병선으로 간다고.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여기서 상해 가는데 6개월 걸린다고? 일본에서? 여기 2, 3일밖에 안 걸려요. 길어야 2, 3일이면 간다고, 범선으로 가는데. 그건 말이라고 해요. 여기 만약 이쪽으로 간다면은 그냥 범선이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아무리 많이 걸려도 이틀밖에 안 걸린다고. 그런데 일본까지 갔다 오는데 1년 4개월 1년 2개월이 걸린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야, 그래, 명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일본이 여기라면, 야, 배로, 여기 임진왜란 기록이라는 책에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모였던 배가 몇 척이냐면 8,000척이 모여요. 야, 8,000척 배로 그냥 요렇게 하면 되잖아. 여기서 배 타고 양장을 타고 여기 대운하를 해가지고 요 북경으로 곧바로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가냐고. 얘 이렇게, 그걸 말이라고 해요? 말이라고 하냐고. 지금 여러분들은 머리가 없냐고. 생각을 못해요? 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 바로 가면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여기 땅을 빌려달라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느냐고.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안 돼. 이 배가 8,000척이 있는데 배가 여기로 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여기를 길을 빌려달라고 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스페인이 일본이에요. 스페인에서 명나라로 가려면은, 배로 가려면 남극을 돌아서 가야 해요. 남극을. 백길이 없어요. 거기 가려면. 스페인에서 거기 가려면은, 여기 지금 현재는 여기 운하가 뚫려가지고 여기로 지나갈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운하도 없었죠. 그러니까 요렇게 가야 했다고. 요렇게 지나가고 스페인에서 가려면 그거 어떻게 가냐고, 배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써졌어.
인민학 기록이요. 이래서 이쪽으로 못 가고 육로를 통해서 가기로 결정했다고. 배가 그래가지고 배가 어디에서 뭐예요? 전초기지가 여기에다가 전초기를 만든다고. 여기다가 여기 전초기지라고 전쟁하는. 그러고 배를 전부 다 여기다가 직결을 한다고. 여기서 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육로로 가니까 어디로 가야 해? 여기 루이지애나가 여가 부산포라고. 요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육로로 얘가 요렇게 간다고. 육로로 진격을 한다고. 육로로. 그래야고 임진난 때 그렇게 피해를 많이 봤다고. 요게 우리 땅이다고. 요게 우리나라라고. 아니 당신 한번 설명 내보라고. 말이 되는 소리라냐고. 아니 여기서 길을 비켜달라고 그래? 왜 길을 비키라? 육로로 가지 않고 바다로 가면 훨씬 빠른데. 여기 일본이라면 여기 상해로 가가지고 여기 양자강을 통해가지고 곧바로 올라가면 끝인데 왜 육로로 해서 어렵게 가느냐고. 그걸 말이라고 해? 논리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라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정교는 일본과 같다 했잖아. 지금 조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조선은 일본과 정교가 일본과 같다고? 말이 안 되잖아. 이들은 석가모니와 아미타불을 숭배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이었어, 고려였어. 임진단 당시에도 고려였다는 이야기잖아 지금. 석가모니 아미타불을 숭배한다고 하잖아. 그리고 자기도 일본도 여기 아미타불을 숭배한다고 했잖아. 석가모니 아미타불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고 도대체. 아까 아리마에 대해서 계속 나온다고 했죠. 가운데 중간에 그 아리마주가 있는데 아리마 영주가 누가 있어? 동프로타우지라고 했죠. 전부 다 동시야. 아까 여기 그 포르투갈의 왕족이 동시야. 포르투갈의 왕족 성씨가 동시라고 바로. 그래서 이 포르투갈에 나중에 이제 그 1624년인가 그래가지고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포르투갈 독립전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독립전쟁 후에 왕으로 포르투갈의 왕으로 정식 왕이 누구냐면 동주왕이야. 전부 동시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여기 아리마의 영주도 동시라고 했잖아. 동프로타이주.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동프로타이주는 소소행장의 부하야. 무슨 말이야? 소소행장이 포르투갈의 왕이었다고. 자, 여기도 아까 그 이야기 있었잖아. 나이토 주왕이 또 나이토 주왕 여기 뭐냐면은 전부 다 아리마에 있다 그랬잖아. 아리마 근처에서 심유경이가 아리마를 통해 가지고 아리마 쪽을 거쳐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 써졌어. 이거 전부 다 아리마에 대한 이야기.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 써졌어요. 지금 일본이란 나라가 섬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써졌어요. 섬나라가 아니고 일본이란 나라는 반도국가라고 하는 게 써졌다고. 자, 해상을 통한 공격을 해야 하는데 내륙 깊숙이 있는 지방 출신 제후와 영주들은 선박이나 수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아니 섬나라가 어떻게 선박이나 수병이 없이 있어. 그 일본의 전국시대라는 거 맨날 섬과 섬끼리 싸우고 난리를 치는 게 전국시대인데 수병도 없고 선박이 없다 가잖아. 내륙에는 내륙지방 출신의 제후라 영주들은 선박이나 수병이 없다고 그러잖아. 선박이 내륙 깊숙이 있는 지방에. 무슨 말이야? 섬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섬나라가 아니라고. 일본은 반도 국가라고.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이란 말이요. 써졌어 자세히. 그건 8도가 있고 도에는 66개 주가 있고 주에는 632개 군이 있으며 군 이외에는 3조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
축인방에서 시작되어 손사방까지 뻗쳐 있다고 그랬잖아. 축인방에서부터 손사방까지가 전부 다 일본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거대한 나라라고. 이게 어떻게 일본이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본이라고 했잖아. 거대한 나라야, 거대한. 여기서부터, 요 스페인 본토는 이쪽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끝에 여기 남아메리카 전체가 스페인이 다 먹는다고. 아, 스페인이 일본 아니면 뭐냐고! 정확히 썼었잖아. 조선왕조 실록이가. 요 순조 때야. 순조 때 여기서부터 여기 스페인 본토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밑에까지 다 먹는다고. 스페인이 정확하잖아. 여기가 고려다고 여기 영국이. 그런데 너무 웃기니까 여기가 왜 하얀색으로 그려졌어? 아무것도 나라가 이름이 없어. 여기가 원래는 고려 땅이었다고. 그런데 이거 표시를 안 해놨어. 더 웃기는 이야기가 뭔 줄 알아? 이걸 왜 표시를 안 해놨을까? 자, 어제 내가 어제 강의한 내용, 도쿄라는 그게 나사우 섬이 어느 나라 땅인 줄 알아요? 영국 땅이야, 영국 땅. 영국 땅이 언제부터 영국 땅이 되냐? 그게 1650년 정도부터 돼, 영국 땅이. 그 무슨 말이야? 야, 이민난 때, 영국이 고려야. 이민난 때 빼앗겼어, 거기를. 그러다가 이민난이 끝나고 다시 찾은 거 아니야? 다 쫓아내고. 그게 도쿄라고. 아니, 그게 원래 도쿄라고.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도 빈틈없이 다 맞아 들어가는데, 왜 안 믿느냐고, 도대체.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 내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세종실록에 뭐라고 써있어? 우리 일본 지역이 비록 이웃 지정이라고 했잖아. 이웃 나라의 일본과 해양 만리에 떨어져 있어. 아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지금 현재 일본하고 해양으로 만리되냐고. 조선왕조 실록 한번 보란 말이에요. 여기 세종 때 세종 일식은 미국에서밖에 관찰을 못하는 일식이야. 전부 다. 세종이 미국에 있었다고. 조선왕조 실록 좀 보고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아니 역사를 공부하는데 일식을 공부 안 하고 볼 수가 있느냐고. 세상에 해대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당신들? 일식조사도 안 하고 어떻게 이 역사를 공부하느냐고. 역사 가장 기본은 일식인데 어떻게 일식조사를 안 하고 강의를 하냐고. 역사 가장 기본은 일식조사야. 일식. 미국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 일식이에요. 이거 다 그렇잖아. 미국에서밖에 관찰을 못하는 일식이 천재요. 다 그래, 다. 대부분의 일식이. 어떻게 일식조사도 안 하고 역사를 강하냐고. 이런 게 뭐냐고 도대체.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조선왕조 실록에. 이거 전부 다 미국에서밖에 관찰을 못하는 일식이야. 일식조사도 안 하고 어떻게 강의를 하냐고. 근데 또 어떻게 여기 역사를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식을 조사하라고 공부를 하냐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다른 강의들을 쳐다보고 있느냐고. 어떻게 일식도 말하는 그런 것들, 어떻게 일식을 말 안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일식이야. 천문현상이야. 역사는. 역사책이란 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 근데 하늘은, 별과 태양은, 태양과 달을 마음대로 떼어다 붙일 수는 없는 거야. 일식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근데 왜 일식을 안 보냐고.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거를.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전체가 다 그래, 전체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한번 해보라고. 재주 있으면 한번 설명 좀 해보란 말이야. 스페인이야, 이쪽이. 스페인과 여기에는, 여기 사이는 해양 만리로 떨어진 지구상에서 유일한 국가야. 인접 국가면서. 그 일본이 스페인이라는 거 증명하잖아, 그럼.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라고. 바다로 말리나 떨어져 있으면서도 이렇게 이웃나라는 여기 미국과 스페인밖에 없다고. 초선왕 주실록을 왜 보냐고. 그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려야지. 자, 해양으로 만리가 떨어져 있어. 해양으로. 그거는 일본과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명나라를 치려면 우리나라를 육로로 거쳐와야 된단 말이야. 이 사신을 보내서 대장경을 구해다. 태조실록 후원에 일본의 뭐 의원이 사신을 보내갖고 대장경을 구했다. 태조실록에 일본의 뭐 관서도 구주 탐제가 원도진 사람을 보내서 예물을 바치고 대장경을 구했다. 태조실록에 여기 다다량 의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물을 바치고 대장경을 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뭐 한두 건이 아니야. 한두 건이 아니라고. 전부 다 그 이야기가 전부야. 태조실록, 태종실록이 일본 국왕이 사신을 보내서 터무를 바치고 대장경을 구했다. 태종실록이 일본 국왕이 사신을 보내갖고 대장경을 구했다. 태종실록 일본 측이 뭐 대장경을 구했다. 전부 다 그 이야기야. 전부 다. 한두 건 써진 게 아니라고. 수십 건이라고. 수십 건이 아니라 수백 건이야. 수백 건. 전부 다 그 이야기야. 세종실록. 대장경 목판을 뭐 구한다고 일본 사신이 와가지고. 여기도 일본에서 일본 국왕이 뭐 대장경 판본을 구한다고. 세종실록. 전부 다 그 이야기. 전부 다. 일본이 어디라고? 그 우리나라 그 옆에 있는 그 섬나라 일본이 아니란 말이야. 스페인 일본이라고. 그거를 인정을 안 하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지금 내가 그거를 모르면 당신들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스페인 일본이란 말이야. 내가 정말 속이 터져갖고 미칠 지경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당신들은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는 거야? 어떻게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이 중국을 치는데 왜 길을 벗겨달라고 그래? 그게 이해가 가냐고. 아니 배로 그냥 8,000척이나 배를 모았다고. 이 배들이 배로 그냥 가면 상하이로 해가지고 양장선 타고 쭉 그 다음에 저기 거기 운하를 타고 북경으로 곧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저기 비켜달라고 그러느냐고. 그걸 말이라고 해? 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의심을 안 해? 대가리 폼으로 달고 다니는 거야, 당신들은? 대가리 폼으로 달고 다니는 거잖아. 이 기록이 수도 없이 나. 모두가 다 여기 대장경 구한다는 이야기야. 일본에서 계속 일본 국왕이 대장경 대장경 구한다는 이야기밖에 없잖아. 근데 이 기록이 딱 언제까지냐면 명종실록 때까지밖에 없어. 이 기록이. 그 뒤에는 없어. 명종실록 때. 자, 명종 다음에 누구야? 선조잖아. 선조 때 임진왜란 때 훔쳐갔다는 이야기 아니야. 복잡을 훔쳐갔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딱 이따밖에 없어. 여분이 이순신 장군이야. 여분이 이순신 장군이고, 자,
요 그림은 전부 다 조선시대 때 그려진 그림이에요. 전부 다 조선시대 때 그림. 요 뒤에 거북선 그림 있죠? 여분하고 똑같은 사람인가 아닌가 보라고. 같은 사람이야. 얼굴이 똑같잖아. 여분이 드레이크경이야. 어떤 미친 새끼가 와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드레이크라고 개새끼가 아니 댓글 그렇게 쓰지 말라고 했으면 쓰지 말아요. 똑같이 생겼잖아. 얼굴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그 보라고 얼굴이 똑같이 생겼는지 안 똑같이 생겼는지. 그런데 이런 실제 이거는 실제 그림이야 이게 그 당시의 그림이야. 근데 개새끼들이 이거는 전부 다 없애버리고 이건 가르치지도 않아 이 그림은. 그리고는 어떻게 뭐야 새로 만드는 어디 말도 안 되는 그림 가지고 영정 만들어 놓고 그게 이순신 장군이라고. 쓰레기 새끼들이야. 어떻게 역사를 어떻게 하면 조작할까밖에 연구를 안 하는 새끼들이야 지금. 이게 같은 인물이야. 똑같이 생겼어 얼굴이. 관세음보살이 바로 성모마리아하고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랬는데 수음관월상이에요 여기요. 수음관월상인데 반드시 여기에는 그 수월관음도라고 하는데 수월관인데 여기 반드시 물이 있고요. 물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달 그림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대나무 보이죠? 대나무하고 요 꽃병 같은 데가 그 버드나무가 꽂혀 있어요. 꽃병 같은데 버드나무가 꽂혀 있고 그 다음에 물총새가 있어요. 여기 안에 그 다음에 무궁화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림지예요. 이게 자 이게 자 관세음보살의 시인왕의 대중화 이게 수월 관음도야.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그 뭐야 부처님을 직접 그린 그림은 별로 없어요. 그 수월 이제 관세음보살에 대한 그림은 매우 많아요. 그래갖고 수월 관음도에는 다음의 그림이 항상 그려져 있음. 물, 달, 버드나무, 물총새, 대나무, 무궁화꽃 이것들이 이제 그려져 있어. 그래서 이것들의 뜻이 뭐냐 이제 이걸 물어본 거예요. 얘는 잘 몰라 뭐든지. 그래서 내가 자세하게 질문하는 게 하나씩. 자, 달은 마고 얼굴 또는 위상인데 상징 의미는 여신의 상징이고 고대부터 달은 고대 여신의 상징인데 주기성이고 재생과 죽음과 부활, 무상 등의 속성이 있고 마고 여성성, 창조력, 윤회적 책임감과 일치된다. 부도지에서는 마고는 우주 모태이자 생명의 어머니다. 그리고 달의 마고 거처라고 보는 해석도 있다. 자 이렇게 수월도 수월 관음은 그 다른 자비와 직관의 빛을 비추는 존재인데 이는 마고의 우주적 역할과 대응한다. 그래서 마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게야. 이게 그 당군 신화에서는 환웅과 곰 사이에서 당군이 태어나는데 그런데 그 곰은 자이언트 펜더곰이라고 주장을 해. 이 자이언트 펜더곰을 맥이라고 부르거든요. 맥. 자이언트 펜더곰 이름이에요. 맥이. 그런데 이 맥을 한국 민족은 옛날에 예맥족이라고 불렀는데 얘는 아까 같이 누구를 말하냐면 그 우임금의 다른 이름이 얘예요. 그게 복희라고도 하고 예라고도 해요. 그 예하고 맥이라는 건 아까 같이 자이언트 펜더곰 이름이야. 그래 그 예맥족 그래. 그런데 자이언트 펜더곰은 대나무 숲에서 살아요. 그리고 대나무를 먹고 살아.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매우 관련되어 있지 않나. 왜냐하면은 그 곰이라는 것과 이 당군이 곰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거.
그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그러니까 자이언트 펜더곰은 여기에 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흑백 무늬를 가진 희귀한 동물이므로 신성한 곰, 즉 맥곰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자, 도교에서는 대나무를 청량과 절개의 상징으로 여겨. 그리고 공과 속이 비어있는, 불교에서는 공과 속이 비어있는 수행장의 상징, 즉 자연 종교적 맥락에서는 여기 자연 종교적 맥락에서는 대나무는 팬더의 주식이라는 생물학적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이 자이언트 팬더곰이 사는 그 동네, 거기가 바로 사천성이에요. 이 사천성과 매우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중국에 사천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야. 이 버드나무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버드나무는 옛날에 훌륭한 약재로 사용했다. 두 번째는 버드나무 성분에서 그 아스피린을 생산한다는 게야. 두 번째는 옛날에 버드나무는 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버드나무를 그거 엮어 가지고 바구니 등 이렇게 생활 도구를 만들었고, 셋째 의미로서는 버드나무는 이집트 신화에서 오시리스를 상징하는 나무였어.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이시스와 이제 관련되어 있어. 이시스 여신과. 그래서 이시스 여신과 관련되어 있는데, 한국 신화에서는 어머니가 유아부인인데, 유아란 말은 버들꽃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몽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버드나무가. 그런데 저 한당고기를 보면 또 당군들이 계속 버들궁전에 살았다 나오고, 그래서 버드나무와 굉장히 관련되어 있다고. 자, 그 버드나무 껍질에는 찔리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이것이 인체 내에서 살리실산이 변해 가지고 이게 아스피린으로 전환된다는 거야. 그래서 수메르, 중국, 한국 등에서도 해열, 진통, 소염제로 사용돼. 고대 이집트나 수메르에서. 그러니까 버드나무는 병을 고치는 나무다. 생명 회복자로. 두 번째는 생활도구로서 바구니, 밧줄, 그물, 울타리 등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자, 그리고 이집트 신화에서는 버드나무가 오시리스 상징이야. 오시리스 나무야. 이시스 여신은 그 나무 밑에서 오시리스를 애도하며 시신을 감쌌고 부활의식을 거행함. 그러니까 그 버드나무는 죽은 신의 관, 생명과 죽음 경계에 있는 나무야. 이게. 그리고 특히 이제 물과 관련돼 있잖아. 버드나무 물가에서 사는 나무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관련돼 있단 말이야. 아까 수월간음도에서. 자, 유아 부인도 마찬가지로 버들꽃 부인이잖아. 생명의 때. 그래서 여기 이제 한달고 고기 속에 버들궁전, 그 수많은 당구들이 버들궁전에서 즉위하거나 수행했다고 기록됨. 그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은 감로수를 담은 정병을 버드나무 가지로 뿌림. 버드나무는 자비, 피시료, 유연성, 지혜의 상징. 수월 관음도에서 관음의 주변에는 항상 버드나무가 묘사됨. 만약 버드나무가 이시스 여신과 관련되어 있다면 기억여행이라는 책에서 마고의 여성성으로 표현되는 마라는 나중에 이시스 여신으로 탄생되고 그 후에는 예수를 낳은 성모 마리아로 표현됨. 아무라콰니의 기억여행을 꼭 읽어볼 것.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마고라는 요 존재는 여성성이에요. 마고 여성성은 마라고, 남성적인 존재는 하라로 나와요. 그리고 둘이 하나의 존재로 합쳐져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존재를 마고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게 이시스 여신과 매우 관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마라라고 하는 이 존재가 나중에 자신이 이시스 여신이 되는 환상을 봐요. 이시스 여신이 되고, 나중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이 이시스 여신이
그 나중에는 또 자기 미래의 환상을 봐. 그 기억력의 속에서 미래의 환상에서는 자기가 예수라는 특별한 아이를 낳는 그런 걸로 등장을 해. 그러니까 이시스 여신이 성모 마리아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마고와 이시스 여신, 이시스 마라라는 이 존재하고 이시스 여신, 성모 마리아가 동일한 존재로 이렇게 쭉 이어진다는 게야 지금. 그런데 이 사천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시스가 어린 호루스를 안고 있는 그림은 중국 사천성에 가면 곳곳에 신성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는 성모 마리아와 일치함. 그게 이게 뭐냐면 호루스가 이시스가 호루스를 안고 있는 그림도 또 많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시스가 요거는 지금 내가 직접 사천전 성도 호텔에서 찍은 거예요. 요 비둘기가 있잖아 지금. 좀 이따 비둘기하고도 관련되거든요. 자, 비둘기가 지금 요거는 뭐냐면 그 잉태 소식을 알려주는 수태고지 이야기예요. 근데 사천선 성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요거는 공항에서 사천선 성도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아기를 안고 있잖아. 이게 성모 마리아 상이에요. 똑같아. 그런데 사천선 성도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할게요, 내가. 이게 사천선 성도와 관련돼 있어. 이 사천성이 매우 중요한데, 아까 같이 펜도곰이 원래 사는 지역이에요, 사천성이. 그리고 여기 중국의 파오차이라는 게 원래 사천성 음식이에요. 그게 뭐 우리나라 거네, 뭐 중국 걸 베꼈네, 뭐 김치네, 그런데 사실은 원래 우리나라 그쪽에 있었던 거예요. 파오차이 맞아요. 원래 우리나라에 고춧가루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전부 백김치 먹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 문화를 우리가 베꼈다 그러는데 사실은 중국 땅 전체가 우리나라 땅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헐은 원래 부용이라고도 부르는데 부용은 원래 연꽃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천성 성도 이름 중에 사천성 성도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부용이라는 이름하고 하나는 천부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 천부경이라는 그런 이름도 천부와 관련돼 있잖아 지금. 그래서 천부라는 건 하늘의 도시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 부합하는 도시. 그래서 이게 사천성 성도와 매우 가까워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천성 성도가 또 하나의 이름이 부용인데 그 부용이라는 뜻으로 있는데 원래 부용이라는 꽃이 무궁화 꽃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 부용이라는 그 나무 말고 여기 초본으로 부용이라는 꽃이 있어요. 그게 무궁화 꽃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진짜 무궁화 꽃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거기가 부용이라는 이름인데 부용도 무궁화꽃이라는 뜻이 있고 원래 이름은 부용이 그 연꽃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순임금을 또한 무궁화꽃이라고 했어요. 순임금. 그러니까 원래 수나라고 돼 있어. 순임금 이름을. 그러니까 수나가 무궁화꽃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임금과 매우 관련돼 있고 아까 여기 그 옆에 있던 한원이라는 도시거든요. 한원은 뭐냐면 그 한원에 그러니까 한이란 글자 여기 요 글자는 순임금에서 나온 거거든요. 요 글자가. 그런데 이제 순임금에서 나온 글자인데 여기가 무궁화꽃도 다 상징이고 그런데 이거 한원이라는 도시는 뭐냐면은 이게 출발점이다 그래야 한국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원이라는 곳에서 여기 부도지에 보면 한당고기에 보면
기억이 잘 안 나네. 부도진 것 같네. 하논이란 도시, 하논이란 곳에서 당군 임금이 비왕을 했다고 써졌어요. 근데 비왕의 뜻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원이란 데서 출발해. 예, 당군 임금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세미라미스와 난한 탐무주 구조, 그리고 지금 여기 이시스가 호루스를 안고 있는 거 있죠? 똑같은 거고,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거, 관세음보살이 어린아이나 중생을 안고 있죠. 관세음보살이. 세미라미스가 난 탐무주를 안고 있고, 그 유아부인이 주몽을 안고 있고, 응? 그리고 사천성 성모가 어린 성스러운 아이를 안고 있고, 똑같은 거야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건 사진은. 왜냐면 내가 성모 그림을 할 때도 비둘기 여신이 등장했잖아요. 거기 비둘기 여신은 뭐냐면 제국고신의 첫 번째, 그러니까 제국고신에게는 부인이 4명 있는데 첫 번째 부인 이름이 강원이에요. 강원. 이게 강원의 딸이 그 강원이 딸을 버려요. 그래요. 그 딸을 이름을 지라고 짓거든요. 지는 버린다 뜻이에요. 유기한다 그럴 때 지는 버린다 뜻이야. 그래서 그 딸을 버렸는데 제국고신이 딸을 버렸는데 그 딸을 이제 그 숲속에다 버리니까 그게 매우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들이 수없이 날아가고 비둘기 날개로 그 어린아이를 덮어줘요. 그래가지고 그 여신의 이름이 비둘기 여신이 되는 거야. 이게 그 이야기가 있어. 이제 지금 기라는 여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비둘기 상징이라고. 그런데 여기 수메르에서는 이난나가 비둘기 떼와 등장했다. 그래서 부활의 상징인데 이난나. 그리고 바빌론에서는 이슈타르 여신이 비둘기가 희생과 사랑의 상징이야. 그래서 아시리아에서는 세미라미스가 비둘기 여신으로 불림. 세미라미스가 비둘기의 여인이라는 뜻이 돼.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가 비둘기를 끄는 마차를 타고 등장해.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가, 그러니까 금성의 여신과 전부 다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프로디테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세미라미스인지 전부 다 금성의 여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 기독교에서는 성령이 비둘기, 그러니까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할 때 비둘기가 등장해 성령의 모습으로.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 그 백비둘기의 형태로 나타남. 티베트 불교에서 한반도 무속에서는 천여신, 비둘기나 하얀 새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버려진 첫째 부인과 공주가 숲에서 비둘기가 이렇게 살려줬다 그러잖아. 비둘기 여신으로 환생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름이 기야. 이 여신의 이름이. 제국 고신은 네 부인인데 유태씨의 딸 강원. 그러니까 강원이라는 이름에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여기 강씨잖아. 그러니까 염제 신농씨가 강씨이기 때문에 염제 신농씨와 관련된 사람이야. 이게 하여튼 뭐 염제 신농씨와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유태씨의 딸이네. 곡식의 여신이라면 이는 연제 신농씨 계열이고, 신농씨의 성씨는 강씨였음. 대지의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서는 데미테르고 그 로마에서 이름은 케레즈고, 그리고 그녀의 버려진 딸은 비둘기 여신이 되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페르세포네가 되며 페르세포네의 로마 이름이 코레인 것.
그래서 한과 일치된다는 게 지금 한국 할 때 우리나라를 코리아라는 이름과 지금 코레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이 그래서 순잉이 바로 코레 여신이다 이 말이야 지금. 페르세포네의 로마식 이름은 코레인데 코레는 하늘의 딸 곡식의 정령 여신의 환생 예? 예. 그 다음에 소문자는 코레라고 쓰는데 이건 핵심이란 뜻하고 똑같다고 지금 코아 마라 마리 이집트의 이시스 그다음 아시리아의 세미라미스 그 페르세포네 그리스에서는 페르세포네 코레 그다음에 관세음보살 불교에서는 기독교는 성모 마리아 이게 물병에 버드나무 가지를 꽂아 사용한 전통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심오한 상징적 실천적 의미를 지닌 불교 의식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수월 간음도, 관세음 보살의 행법, 마고 문명의 식물 상징, 비둘기 여신 정승까지 포괄된 연결이며 버드나무는 자비의 도구, 치유 매개체, 생명 회복을 상징으로 한다. 감로수 뿌리기가 똑같다는 거야. 지금 불교하고 기독교 세례 의식이잖아. 그게 똑같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기독교에서는 세례자의 머리에 성수가 뿌려지는 거고 수월 간음도에서는 관음이 정병에서 감로수를 버드나무 가지로 뿌리는 거대. 그리고 여기 이제 성령이 임비함 비둘기의 등장 관음은 물총새가 이제 비둘기와 유사한 청조를 동시에 동반한다. 물을 통한 중생의 구원 이것도 물을 통한 중생의 구원이 물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다는 거야. 성령이 물을 통해 임하는 구조로 관세음보살이 감로수로 자비를 베푸는 구조와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물과 관련된 게 이난나는 죽음과 부활의 강이고 이집트에서 이시스는 나일강에서 오시리스를 정화하고 히브리는 미크베는 유대 세례와 정결의식 기독교는 마리아 성령 세례를 통한 재탄생 그 다음에 불교는 관음보살 감로수로 중생을 구제 무속에서는 천신녀는 정화의 물로 베품의 물을 사용했다. 구교에서는 실제적으로 예수보다 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실제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은 실제로 그러한 시대가 존재했었다는 거야. 자, 12에서 15세기까지는 마리아 숭배가 절정에 달함. 유럽 전역에 성모성당, 성모기사단, 성모묵주운동이 확산됐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일반 민중의 기도 대상은 그 대부분이 마리아, 병, 아이 출산, 풍년, 질병 다 마리아에게 빌었다. 수도원이나 하가 시인들은 예수보다 성모 마리아를 더 많이 언급하고 그리며 찬양했다. 라틴 예배문은 예수보다도 마리아를 높이는 듯한 창가가 다수 존재하다. 그러니까 마리아 중심이었다는 거지. 옛날에 구교가. 마리아 숭배의 구제적 이유는 민중 신성을 반영했고 남성 하느님은 위압적이고 멀게 느껴짐. 하지만 마리아는 자애롭고 가까우며 엄마 같은 존재. 그래서 예수가 아닌 마리아에게 죄를 고백하고 기도함. 그 여신의 복원 이시스는 마리아고 세미라미스가 마리아고 관세음보살이 마리아고 이런 것들이 여성적 창조 원형을 통해서 다시 살아남. 제도화된 마리아 숭배 이게 무염시태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 성모 승천 마리아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성모 발현
루르드, 파티마, 과달루페 등은 모두 성모를 반시적 존재로 부각하겠다. 최종 정리. 공식 교리는 예수가 중심이라 말하지만 실제 역사 속 구교는 성모 마리아가 예수보다 더 많이 사랑받고 기도받는 존재, 숭배가 되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해가 되었는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